안녕하세요. 친절한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소울 전기차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울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 일관 사진 먼저 찍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외관은 현재 나오는 소울 부스터 차량과 동일한 모델로 해서 차가 제작이 되었고요. 이전 차보다 훨씬 더 커진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소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보시는 번호판이 일반 다른 차량하고 틀리게 파란색 바탕의 번호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에 충전 단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콤보 타입으로 완속 또는 급속 충전이 가능할 수 있게 현재 충전 단자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 같은 경우는 저공해 차기 때문에 저공해 스티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스티커, 주소가 서울시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스티커가 발매가 돼서 장착을 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저공해 차 같은 경우에는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차비 50% 또는 서울은 혼잡 통행료 또 면제 등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제성 있는 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현재 저는 소울 전기차 내부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소울 전기차 내부는 현재 보시는 모양으로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예. 소울 전기차 같은 경우는 등급이 프레스티지하고 노블레스 두 가지 등급으로 나와 있고요. 현재 프레스티급 차량 가격은 4,841만원, 노블레스는 5,050만원, 이렇게 현재 차량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예, 가격은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배터리라든가 또는 구동 모터 이런 부분이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좀 비싸게 나와 있는데요. 차를 구매하실 때는 현재 불러드리는 차량 가격대로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차 구매할 때 세제 혜택 14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되시면 프레스티지는 4,630만원, 그리고 노블레스는 4,830만원으로 차량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현재 프레스티지 기본 품목으로 보시면 현재 배터리는 64kW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연비 부분을 보시면 현재 이전의 소울 EV차하고 비교되는 점은 연비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울 EV차 같은 경우에는 일회 충전 주행 거리가 100km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충전하면 원거리 주행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충전소가 있거나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거리 운전이 굉장히 힘든 단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나오는 소울 부스터 EV 차량 같은 경우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386km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급속 충전기 이용했을 경우는 54분 안에 급속 충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출력은 204마력, 150kW, 204마력 현재 최고 출력을 내고 있고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전기차다 보니까
이제 휘발유나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주행 가능 거리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비라고 해가지고 킬로와트당 가능 거리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울 부스터차 같은 경우는 앞에 보시면 64kW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 소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비가 킬로와트당 도심 같은 경우에는 6kg, 그 다음에 고속도로는 4.8kg, 그래서 복합 전비는 5.4kg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회 충전했을 경우에는 최대 386km까지 주행할 수가 있고요. 도심만 주행했을 경우에는 427km, 예.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336km. 요거를 이제 평균 낸게 복합 연비 기준 해가지고 386km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울 전기차 현재 내부에 제가 탑승하고 있는데 차량 시승 및 각 기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량의 내부에 탑승하시면 시동 거시는 거는 요 보시는 바와 같이 버튼 시동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시동을 걸 수가 있고요. 예.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버튼을 원터치로 살짝 누르시면 현재 카드를 넣어주세요. 요 상태가 차가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우리 일반 차하고 틀린 부분은 휘발유차나 디젤차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눌렀을 때 차가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누르면 시동 걸리는 소리는 안 들리고 이렇게 계기판이라든가 각종 기기에 전원이 들어온 거로 이제 차 시동이 걸리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계기판을 보시면 앞에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저거는 차가 주행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여주는 램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불이 안 들어와 있으면 이 차는 주행이 어렵다는 뜻이고요. 저 불이 들어와 있으면 언제든지 기아 변속하시면 차가 바로 주행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어 있다는 그 신호로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현재 418km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충전하고 이제 갈 수 있는 거리가 418km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균 386km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제한표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요거는 주행하시다 보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전기차를 주행해 보면 아시겠지만 요 주행 가는 거리가 이렇게 숫자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충전된 양을 체크해 가지고 이제 주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요거보다는 뭐 주행 거리는 좀 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복합 연비 기준 평균 386km 정도는 뭐 주행 고속도로에서 뭐 가다 서다 반복 안 하시고 뭐 급가속이라든가 또는 언덕 같은 데를 많이 만나면 또 연비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386km 정도는 주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옆편에 보시는 요 눈금은 배터리 현재 충전량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눈금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충전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눈금 보시고 충전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현재 요 계기판 말고 현재 그 배터리 충전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요 에어컨 버튼 옆에 EV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EV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에너지 정보라 해가지고 현재 배터리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양이 이제 보시면 뭐 급속 충전은 뭐 37분, 완속은 뭐 1시간, 뭐 휴대용은 2시간 25분 요 정도 이렇게 충전했을 때 뭐 예상되는 그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주행 가는 거리는 현재 충전량 가지고 419km까지 갈 수 있다는. 그 다음에 공조 오프 에어컨을 껐을 경우에는 뭐 457km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고요. 배터리 양은 현재 92% 현재 충전되어 있다라는 것을 계기판을 보지 않고도 EV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충전량 또는 주행 가는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다시 보시면 이거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요 현재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 핸들 왼쪽에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작동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램프 각도 주사하는 램프, 그 다음 계기판 조절 램프, 그 다음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요 버튼이 눌려 있으면 작동하면 계기판에 아까 보시는 것 같은 그림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 좌우측에 사이드 미러에 보이지 않는 사각대 차가 있을 경우에 요 버튼을 작동시키면 요 모양의 그림이 차가 있으면 사이드 미러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 컴바이너 타입이라 해가지고요. 앞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시는데요. 요거를 이제 돌출시킬 때 내가 요거 버튼을 누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다시 반대로 누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올려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판을 다시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파워 차지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요거는 이제 차지일 경우는 이제 회생 제동이라 해가지고 이제 충전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파워는 이제 급가속 또는 힘을 언덕이라든가 이런 데서 출력을 올리고자 할 때, 그때 파워 기능의 이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금이 파워 쪽으로 올라가면 그만큼 차를 파워를 더 올리고 가속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행 가는 거리가 짧아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눈금이 차지 쪽으로 들어가면 주행 중에 충전을 하는 그 기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속도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27도는 현재 예보 온도, 그 다음에 기아와 현재 상태, 총 주행 거리를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가운데 있는 화면은 트릭 컴퓨터 화면을 해가지고 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 버튼인 거, 요 버튼 가지고 이 트릭 컴퓨터 화면을 조정하면서 차량 정보라든가 각종 정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적 정보, 주행 정보, 요거는 구간거리를 나타내는 건데요. 구간거리 같은 경우는 OK 버튼을 길게 누르면 영어로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OK 버튼을 길게 누르면 영어로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평균 전비하고 순간 전비 마찬가지로 OK 버튼을 길게 누르면 영어로 초기화시켜서 다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흐름도, 현재는 이제 배터리에서 지금 배터리에 있는 전원을 끌어쓰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회생 제동을 했을 경우는 이제 배터리 쪽으로 충전되는 것을 따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제 운전, 어떻게 운전이 되는지를 평균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주행 정보, 주행했던 시간 등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문서 표시 버튼을 누르시면 위에 메뉴를 또 이용할 수 있는데 방위각, 그다음에 운전자 주의 경보, 주의 수준, 그다음 사용자 설정 메뉴 해서 이 각 메뉴를 또 운전자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핸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트립하고 그 다음에 트립을 작동시킬 수 있는 버튼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차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크루즈를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또 이 주변에 또 버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이용하실 때는 크루즈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원하신 속도에서 이 레버를 셋 쪽으로 누르시면 원하신 속도에서 크루즈 속도를 지정해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앞차와 거리 간격은 이 버튼을 눌러서 앞차하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차 또는 재출발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크루즈를 이용하시다가 일시 해제는 캔슬 버튼을 누르시고, 또 다시 지정은 셋 쪽, 그 다음에 처음 여러 번 이용했을 때 처음 크루즈 지정은 RS 쪽으로 누르시면 되시는 거고요. 크루즈 상태에서 마이너스나 플러스 누르시면 크루즈 상태에서 지정한 속도를 더 올리거나 또는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내비 화면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와이드 화면 내비가 되시는데요. 아까 내비 화면의 사이즈는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이 되시겠습니다. 저도 이제 요거를 이제 보면서 이제 같이 배우는 입장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혹시라도 설명이 중간중간에 좀, 설명이 이상하다라고 하시면, 이 영업하지만, 저도 배우고 있구나. 또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또 많이 판매하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익숙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내비 화면을 보실 때는 맵이란 버튼을 누르면 내비 화면을 이제 볼 수가 있으시고요. 현재 3D 모드, 2D 모드는 요 방위각 표시로 3D, 2D 모드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내멘트 소리, 그 다음에 내비 화면을 크게 확대 축소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확대 축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 검색은 내비 버튼을 눌러서 목적지 검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충전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할 수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실시간 전기차 충전소 검색을 주변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현재 제가 여기 안양 쪽에 있는데, 안양 쪽에도 보니까 굉장히 충전소 위치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래서 예전하고 틀린 거는, 예전에 우리 LP차 처음 나왔을 때 LP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이제 애를 먹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각 아파트마다 이제 의무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게 돼 있고요. 공용 시설이라든가 또는 마트 이런 데도 이제 전기차 충전 시설이 의무적으로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를 운행하셔도 충전 시설이 없어서 애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차와 틀리게 충전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시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주행하시고 난 다음에 뭐 내가 마트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어디 뭐 볼일 보신다고 하실 때는 그 이제 시간을 이제 다른 일을 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 항상 충전소를 이용해 가지고 충전소 쪽에 주차해 놓으시고 충전을 해 놓으시는 게 가장 편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차와 동일하게 사용자 지정 메뉴 버튼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용자 지정 메뉴 버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메뉴는 현재는 이제 유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메뉴를 이용하실 때는 이 지정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이용할 수 있는 메뉴가 사운드 무드 램프 EV, 그 다음에 컴프레션, DMB, 홈, 즐겨찾기, 블루투스 오디오, 전화, 화면 끄기, 켜기 등 여러가지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메뉴를 지정하시고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가지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운드 무드 램프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사운드 무드 램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무드 램프를 이용하실 때는 뭐 슈퍼레드, 리프레싱, 오션 이 두 가지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무직 했을 때 뭐 컬러 테마, 뭐 요것도 뭐 파티타임, 헤이요, 여행, 로맨스, 미드나잇 시티, 카페 이런 등의 무드 램프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용을 안 해봤는데 잠깐만요. 그럼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부처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살아남은 남자. 예. 현재 사운드 무드 램프의 리프레싱 오션 같은 경우에는 추천입니다. 아니요, 하나 보시면 아닌데. 하나 아니죠. 두 개입니다. 이렇게 아니야, 세 개야. 세 개. 은은한 뭐가 세 개라는 거야? 한번 슈퍼레드로 바꿔볼까요? 근데 한 사람이야. 슈퍼레드로 바꾸면 감사합니다. 이 나라리야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게 주방이다 보니까 진짜 제주야. 주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빛이 보이는 게 잘 보이지가 않는데 아마 야간에 봤을 때는 굉장히 은은한 색상의 빛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보시면 라디오하고 그 다음에 메디아. 썩었어. 메디아는 연결 가능한 메디아가 USB, 그 다음에 블루투스 오디오, 그 다음에 자 메디아에는 길게 누르면 현재 연결된 메디아가 없다 보니까 재생 가능한 오디오가 없다고 하는데 USB하고 블루투스 오디오 두 가지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세단 메뉴를 눌러보시면 세단 메뉴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뭐 차량 기기 연결, 그 다음에 상세, 사운드, 음성인식, 내비게이션, 유보, 일반, 화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기기 연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투스 오디오 연결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 해가지고 미러링크, 아이프 카플레이가 있는데 이거는 폰 프로젝션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USB 케이블로 차와 연결하시면 스마트폰에 있는 메뉴를 화면을 불러와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미러링크, 그 다음에 아이폰은 애플 카플레이어를 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용하실 때는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앱을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설치를 하셔야지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되면서 이런 미러링크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으로 들어가 보시면 차량에서 이용할 수 있는 메뉴는 드라이브 모드, 에코, 노멀, 스포츠 요 모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요 기아 왼쪽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를 때마다 이제 에코, 그 다음에 노멀, 스포츠 요 세 가지 모드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코는 연비제약, 노멀은 기본적인 운전하실 때, 스포츠는 고속으로 운전하실 때 사용하는 모드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조는 에어컨을 이제 볼 수 있는 메뉴가 되시는 거고요. 오토 디포크라는 것은 이제 앞에 습기 제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습기가 찼을 때는 자동으로 제거해주는 기능이 오토 디포크 기능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상세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지도, 뭐 자동 복귀, 튠 조작, 사용자 버튼, 이거는 아까 제가 이 사용자 버튼 말씀드렸고요. 스티어링 휠, 우리 리모컨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메뉴가 이제 여기 보면 오디오 이제 핸들 리모컨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모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제 변환되는 게 FM, AM은 표시 안 했네요. 표시 안 되어 있는 건 작동이 안 되는 거고요. DMB, 블루투스 오디오, USB 음악, 비디오, 폼플렉션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체크하시게 되면 요 메뉴를 다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홈 화면은, 현재 홈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위에 이제 G+C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홈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홈 화면은 분할해가지고 내비하고 오디오, 그 다음에 전기 현재 모드, EV 모드 현재 상태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뉴를 볼 수 있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미디어 알림, 그 다음에 사용자 데이터, 그리고 후방 카메라 유지. 후방 카메라 유지라는 것은 이제 내가 후진기어를 넣었을 때만 후방 카메라 작동이 되는데, 내 후진기어를 안 넣어도 내가 뒤에 카메라 보겠다 하시면 이 후방 카메라 유지 버튼 누르시면 후진기어를 이렇게 넣으셨죠. 안 넣으셔도 뒤에 이렇게 화면이 보입니다. 요게 이제 아까 보시는 이제 이제 후방 카메라 유지 기능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유보는 이제 현재 요 차는 유보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유보를 개통하셔야지만이 요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보시면 에어컨 타입은 프로토 에어컨 타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 레버는 왼쪽에 레버가 조절할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자동으로 실내 온도 맞출 때는 푸시 오토 버튼을 누르시면 되시는 거고요.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바람이 이렇게 세게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온도가 맞춰지면 온도 속도가 줄어들면서 유지해주는 기능이 푸시 오토 기능이세요. 바람의 속도 조절은 오른쪽에 레버를 누르시면 세게 약하게 조절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 바람이 내가 혼자 타고 있을 때는 이제 드라이버 온이라서 이렇게 누르시면 이쪽은 바람이 안 나오고요. 이쪽만, 운전석 쪽만 바람이 나오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 바람이 안 나오네요. 이쪽만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EV 모드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히트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난방 이제 이용하실 때 사용하는 메뉴가 되십니다. 요 차는 휘발유나 디젤차가 아니다 보니까, 전기로 이용하는 차다 보니까 난방을 이제 최대로 올렸을 경우는 27도가 되는데요. 27도이실 경우에 최대 난방을 원하실 경우는 요 히트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난방을 최대로 올려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요걸 이용 시에는 배터리 전력이 소모가 이제 급속도로 소모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히트란 버튼을 이용하시면서 사용하시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요거는 평상시에는 꺼놓고 이용하시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시는 버튼이 난방에 필요할 경우 난방에 이용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 히트라는 버튼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어는 좌우측 사이드미러하고 뒷유리 열선 이용하실 때 사용하는 버튼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기아를 보시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이얼식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면 이제 기아를 후진이나 전진 모드, 주행 모드를 변속할 수가 있고요. 파킹은 이제 위에서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파킹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 차들은 기아가 일자형 타입이었는데 이 차는 다이얼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진 기아를 누르실 때는 파킹이 된 상태에서 왼쪽으로 미시면 후진 기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후방 카메라 작동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행 모드는 이제 오른쪽으로 미시면 뒤로 변경이 돼서 주행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트라든가 이제 주차장에서 2열 주차하실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실 경우에는 그냥 N에 놓으시면 안 되시고요. 왜냐면 문이 안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킹에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내가 시동을 끄시고 이거를 2열 차시기 때 N을 놓으시겠다 하시면 요 이제 P 릴리즈라는 버튼, 파킹 릴리즈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누르시면 기아가 N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리시면 기아를 중립에 놓고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차 문을 잠그고 이제 다른 차들이 이 차를 밀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열 주차, 기아 중립에 놓으실 때는 파킹에 놓으시고 그다음 시동 끄시고 그 다음에 파킹 릴리즈라는 버튼을 눌러서 기아를 N에 놓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열선은 이제 운전석하고 조석에 열선하고 통풍 시트 이용할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주행 모드 시스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오토 홀더라는 이 버튼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홀더는 차가 주행 모드에 있더라도 나가는 걸 잡아주기 때문에 교차로라든가 차가 많이 밀려있는 도로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되시고요. 전에 한번 요 P라는 버튼을 이게 뭔지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요거는 전방 주차 센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아 스틱을 후진해 놓으시면 후방 주차 센서가 작동되면서 뒤에 거리를 알려주잖아요. 뒤에 거리를 소리로 알려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전방 센서는 앞범버에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거리를 소리로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제 차 앞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버 끝부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코너링이라든가 또는 앞차와 거리 간격을 유지 못해가지고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전방 주차 센서 버튼을 이용하시면 소리로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리하고 소리로 보면 안전하게 거리 간격을 유지해서 이제 운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사용하는 버튼이 요 전방 주차 센서 버튼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이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요런 열선이라든가 통풍 이런 것은 이제 전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이 배터리 소모가 좀 급속도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미러를 보시면 이 차는 마찬가지로 하이패스 눈미러 이제 왼쪽에 카드 꽂아서 이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유모 버튼 사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패스에 이용되는 잔액 확인하고 볼륨 버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는 이제 썬루프가 되어 있는데 썬루프는 이제 뒤로 슬라이딩은 이렇게 뒤로 밀어서 슬라이딩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미시면 닫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틸트는 위에 버튼을 밑에서 위로 누르시면 뒤에만 개방을 시킬 수가 있고요. RV 차들이 이제 뭐 대부분은 그렇지만 이 덮개는 수동으로 이렇게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현재 내부하고 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혹시라도 전기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저희 기아차 같은 경우는 소울 EV, 니로 EV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차량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고객님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지원되는 보조금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현재 사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그 해당 지자체 환경과에 문의하시면 그 해 연도에 보조금 지원 가능 대수가 몇 대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수를 확인하시고 그 대수가 남아있다면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보조금하고 지자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최대 1200만원, 지자체는 440에서 11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가장 좋으시고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보조금이 900만원, 그 다음에 지자체는 500만원 해서 이제 1,400만원 정도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거는 환경과에 문의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을 받으시려면 우선 이제 보조금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보조금이 남아있는지 물어보시고 보조금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차가 이제 출고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보조금 요 신청하신 서류 가지고 차량 구매하실 때 그 보조금만큼 제외하신 나머지 금액을 차량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충전소, 이제 충전기는 우리가 이제 공용 충전소가 대부분 있긴 하지만
이제 충전기를 개별적으로 설치를 원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전기를 설치 보조금을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개인 비공용 충전기 같은 경우 이제 나 혼자만 쓰시는 경우에는 이제 개인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십니다.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는 고객님 부담이 좀 되신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충전기는 이제 설치 요청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자기 땅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기 땅이 있어야지만이 그 자기 땅하고 그 다음에 한전을 통한 전기 공급이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서 이제 충전기를 설치를 해주는데요.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이제 사업자는 요 밑에 보시는 요 사업자 주소하고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충전기 지원이라든가 설치를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충전소 같은 데 이용하실 때는 그냥 우리가 일반 신용카드 가지고는 안 되시고요. 반드시 이제 전기 충전사업 홈페이지에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서 이제 카드를 발급하셔야지만이 그 카드를 가지고서 이제 공용 충전소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충전소 이제 홈페이지는 www.evr.or.kr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회원가입하시고 카드 발급 신청을 하셔야지만이 되시고요. 카드는 보통 이제 충전 카드를 발송해 주는데 카드 수령 후 이제 홈페이지에 사용 등록을 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공용 충전기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이제 소울 EV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러한 부분은 또 상세하게 확인해 보고 또 여러분께 또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울 EV 전기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친절한 김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